이낙연과 김종민, 그리고 어떤 죽음의 미스테리. 최근 추미애 후보가 밝혀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의 수상한 서울지검 고위직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가 미스테리한 우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낙연은 얼마 전 김종민 의원과 했던 자기들끼리의 끝장 토론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응원하기 위하여 김종민 의원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서 검찰개혁을 응원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180석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인데 입법을 하면 되지 무슨 응원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누가 봐도 이낙연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개혁적인 유권자의 지지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사전에 계획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과 김종민이 이 같은 기획 경선용 방송을 듣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충격적인 사실을 유튜브 추미애 TV에서 출연하여 세상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검찰개혁에 나섰다가 본인과 온 가족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고 이후 또다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장관직을 수락했던 추미애 장관마저도 윤석열 패거리들과 수구 언론들에게 끝없이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민주당의 법사위원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김종민이 당시 추미애 장관을 찾아와서 고위직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송 내용의 중요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3분간 되는데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이요. 그때 이제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검장이죠. 한동훈에 대한 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른바 영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검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차장들이. 네, 중앙지검 김모 차장 지금은 옷 벗고 나갔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을 찾아가서 윤석열이 잘못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물러나니까 우리가 같이 물러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아니 내가 왜 물러나느냐 라고 이제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 중앙지검 1차장이 문자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처럼 문자 공지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에다가.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하도 놀래가지고 반차를 내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한테 그렇게 역습을 당하고 나니까 자초지종은 뭐냐 하면 항명이다라는 거예요. 내부 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내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1차장이 사표를 내고서는 이제 그걸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낙장불입입니다. 낙장불입 나왔습니다. 낙장불입. 항명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다가는 마치 수사 외압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검사장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검사장 찾아가서 동반 사퇴합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기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낙장불입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무슨 이낙연 대표가 뭐 기다려 아저씨가 돼서 위로해 주라 이게 아니고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어떤 검찰 개혁이나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약간 민원성 이야기를 주로 인사청탁, 무가 민원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관이 오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렇죠. 네. 여기서 거론되는 김종민 의원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당사자는 당시 서울지검 1차장 검사인 김옥준 검사입니다. 서울지검의 1차장 검사는 서울지검장 바로 아래의 차장검사들 중에서 가장 선임 차장검사이고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서울지검 최고위 검사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또 추미애 TV 2탄에서 당시의 상황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김정민 의원이 저녁 12시까지 4차례나 전화로 요청하면서 김옥준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과 함께 당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헛소리는 뒤로 하더라도 김종민은 왜 그 검사에 대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했을까요? 일찌감치 삼성그룹 이건희도 로비가 안 된다고 포기한 추미애 후보에게 왜 그렇게 집요한 청탁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의문을 갖고 찾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은 추미애 TV에서 밝혀진 당시 상황의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김종민 의원, 그 사람이 집요하게 지키려고 했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김옥준 검사의 사표가 2020년 12월 2일 추미애 장관이 김종민의 청탁을 거부하고 즉시 처리됩니다. (2020년 12월 2일) 그런데 이날은 바로 몇 개월 전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에서 이낙연 캠프의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집기 등을 지원받았다는 사건으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이낙연의 핵심 측근 김모 씨가 검찰 조사 도중 갑자기 사라진 날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라진 이낙연의 최측근 김모 씨의 죽음은 다음 날인 12월 3일 사라진 서울지검과 바로 붙어있는 서울지방법원의 정원 어느 곳에서 발견됩니다. 숨진 김 씨는 이낙연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낙연이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이낙연을 돕다가 감옥에 다녀오고 그 이후에도 이낙연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자 당대표 부실장으로 기용할 만큼 측근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김종민이 지키려고 했던 당시 서울지검 1차장 김옥준 검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기서 다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옥준 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대표적인 호남 법조 정치인 박상천 의원의 맞사위입니다. 김옥준 검사는 지방에 있다가 이낙연이 총리를 그만두고 정치에 복귀하는 시점에 서울지검 4차장 검사가 되고 이낙연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자 같은 시기에 서울지검의 최고 요직인 서울지검 1차장 검사가 됩니다.
김욱준 검사는 법조계의 성골 출신답게 야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장인이 과거 호남의 대표적인 법조 정치인 박상천 의원이었으니까요. 고 박상천 의원과 이낙연의 관계도 매우 밀접합니다. 기본적인 출신이 호남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6대 국회에서부터 18대 국회까지 같은 새천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추론은 이렇습니다. 이낙연의 최측근 김모 씨가 2020년 후반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서울지검에서 받고 있을 때 이낙연의 배경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검찰 배경 중에 한 사람을 김욱준 당시 서울지검 1차장 검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김욱준 검사가 사표를 쓰게 됩니다. 이낙연의 최측근 김모 씨가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면 칼은 이낙연에게까지 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낙연은 김종민 의원을 시켜서 추미애 장관에게 김욱준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청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례나, 그것도 밤 12시까지. 김욱준 검사가 요직을 지키고 남아 있어야 이낙연 자신도 방어가 가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개혁에 항명하는 김욱준 검사의 사표를 낙장불입, 제가 낙장불입입니다. 으로 수리해버립니다. 운명의 2020년 12월 2일 이낙연의 측근 김모 씨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낙연을 믿었지만 검찰개혁에 흔들림 없는 추미애 장관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낙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서 몰아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날라 주세요.